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4개국만 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술이 그 불가능을 깬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한 여성이 그걸 두 눈으로 확인하러 왔고 결국 자신의 모든 확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너무 얕봤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 크지스토프라고 합니다. 폴란드 국회의원이자 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일이었어요. 오빠 야니 바르샤바 근교 열병합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죠. 프랑스산 가스터빈이 정기 점검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블레이드 파열이 발생했습니다. 오빠는 그 순간 파편에 맞아 의식을 잃었어요.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프랑스 제조업체는 극히 드문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했죠. 설계 결함이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항상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해야 할까? 왜 우리 엔지니어들은 단순한 조립공 역할만 하고 있을까? 오빠의 침대 옆에서 다짐했습니다. 폴란드도 자체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던 중 의회에 한 통의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한국 가스터빈 기술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의 모방품 기술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보고서를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독자 모델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동료 의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대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회에서 표결이 있었어요. 한국 가스터빈 기술 시찰단 파견건이었죠. 찬성 78표, 반대 42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개인 자격으로라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르타, 당신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알고 있나요? 당시 에너지위원장이 제게 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오빠를 위해서라도, 폴란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출발 전날 밤 병원에 있는 오빠를 찾아갔어요. 얀, 형이 당한 일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 오빠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르타, 진실을 찾아와.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론 의심이 있었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입국장을 나서자 한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르타 의원님 안녕하세요. 두산중공업의 윤민주입니다. 그녀는 유창한 폴란드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이 폴란드어를 독일어도 하시나요? 제가 묻자 윤민주 씨는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독일어로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글로벌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단순한 영어 통역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였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윤민주 씨가 설명했어요. 첫 일정은 김포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가스터빈이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외국 기술을 조립한 것일 텐데 뭐가 특별하겠어요. 김포에 도착해서 발전소를 바라봤을 때 첫 느낌은 실망이었어요. 유럽의 세련된 발전소들과 비교하면 투박해 보였습니다. 이게 첨단 시설이라고요? 속으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윤민주 씨의 설명은 달랐어요. 이 발전소는 도심과 단 15km 떨어져 있지만 소음과 배출가스가 유럽 기준보다 50% 낮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죠. 제어실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니터에 표시되는 수치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효율성 59.8%, 가동률 98.2%, 프랑스나 독일 발전소보다 오히려 좋은 수치였어요.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건가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민주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의원님, 저희는 숫자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정직하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첫날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분명 다르다는 건 느꼈습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닌 뭔가 다른 접근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르타,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봐야 해. 맞아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원으로 이동했어요. KTX 고속열차를 타면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30분 만에 400km를 달렸어요.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죠. 두산 중공업 창원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여의도의 25배나 되는 부지의 첨단 연구시설들이 즐비했어요. 이 모든 게 가스터빈 연구를 위한 건가요? 제가 묻자 윤민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3년부터 6년간 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말이죠. 1조 원이라니 폴란드 에너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연구동에 들어서자 이재영 수석 엔지니어가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20년간 가스터빈 한 우물만 판 전문가였어요. 의원님, 저희 블레이드를 보시겠습니까? 거대한 터빈 블레이드가 진열된 방에 들어갔어요. 하나하나가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표면에 미세한 구멍들이 360개나 뚫려 있었어요. 이 구멍들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재영 씨가 설명했어요. 냉각 공기가 나오는 통로입니다. 블레이드 표면 온도를 400도까지 낮춰줘요. 1500도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술이죠.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이 설계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지멘스? 아니면 GE에서?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의원님, 이건 순수 우리 기술입니다. 6년간 3000번의 실패를 거쳐 완성한 거예요. 품질 테스트실로 이동했어요. 진동 테스트, 온도 테스트, 압력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이 독일이나 프랑스 못지않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철저했어요. 이 모든 데이터를 왜 공개하시는 거죠?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핵심 데이터를 절대 보여주지 않거든요. 이재영 씨가 답했어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기술은 검증받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연구실을 둘러보며 느낀 건 이들의 접근 방식이 확실히 달랐다는 거예요. 유럽 업체들이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아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받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틀렸을까? 이들이 정말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진짜 증명은 실제 운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니까요. 세 번째 날 드디어 가스터빈이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발전소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을 각오했는데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최동식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저소음 설계입니다. 기존 터빈보다 소음이 40% 낮아요. 그는 60대로 보이는 베테랑이었어요. 20년 전에는 외국 기술자들이 손짓만 하면 우리는 따라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죠. 터빈실로 들어갔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거대한 터빈이 분당 3600회전으로 돌아가는데도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동전을 세워놔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무사고 운전이 몇 년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2년 8개월째입니다. 최동식 씨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프랑스 터빈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문제가 생겼는데 말이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빠가 당한 사고가 떠올랐거든요. 혹시 블레이드 파열 같은 사고는?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답변에 안도했어요. 제어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출력 270메가와트, 효율 60.2%.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의상 징후는 어떻게 감지하나요? 3000개 센서가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0.01도 온도 변화도 놓치지 않아요.
윤민주 씨가 말했습니다. 의원님,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가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게 멈추죠. 그 말이 와닿았어요. 폴란드도 그런 심장이 필요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장 직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우리가 정말 세계 수준의 터빈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게 되었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000번 실패하고 301번째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오후에는 정비동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벽면에 수백 개의 깨진 블레이드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실패의 역사입니다. 모든 실패를 기록으로 남겨뒀어요. 유럽에서는 실패를 숨기려고만 했는데 한국은 실패를 자랑처럼 전시하고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철학을 느꼈어요. 넷째 날 저녁 윤민주 씨와 함께 발전소 주변을 산책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의원님, 어제 정비동에서 놀라신 것 같던데요.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실패작들을 전시해 두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민주 씨가 잠깐 멈춰 서더니 말했어요. 실패는 우리의 스승이거든요. 숨기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희 폴란드에서는 달랐어요. 실패하면 정치가 묻어버렸습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말이죠. 윤민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비슷하더라고요.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주가가 떨어지고 정치적 부담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왜 다른가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실패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녀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저희도 실패를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모든 실패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했어요. 원인 분석부터 해결 과정까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데이터가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어요.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오빠의 사고 후 저도 비슷한 일을 했었거든요. 프랑스 가스터빈 관련 사고들을 조사해서 정치인들을 고발했죠.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었을까요? 제가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윤민주 씨가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처음으로 오빠 이야기를 했어요. 3년 전 사고, 하반신 마비, 제조업체의 책임 회피까지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노했어요. 복수하고 싶었죠. 윤민주 씨가 조용히 들어주더니 말했어요. 의원님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죠. 복수에 쓸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쓸 것인가. 더 나은 미래요? 네, 오빠분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안전한 기술을 말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정말 옳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고발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섯째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호텔 근처를 혼자 산책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윤민주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의원님도 잠이 안 오시나 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제 이야기가 계속 맴돌아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변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윤민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야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걸 반대했어요. 기자 출신인 저더러 현장을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더 아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빠가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갔는데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더라고요. 의사는 다시 걸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목이 메어 잠깐 말을 멈췄어요. 윤민주 씨가 가만히 기다려줬습니다. 깨어난 오빠가 첫마디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마르타, 이제 정말 현장을 알게 됐구나.
오빠분이 원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격려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왜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주려 하는지. 윤민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후 2년간 저는 프랑스 제조업체와 관련 정치인들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였어요. 뇌물 받은 의원 3명을 고발했고 2명을 실제로 구속시켰습니다. 대단하세요. 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허무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바뀌지 않았거든요. 오빠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고 똑같은 터빈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윤민주 씨가 말했습니다. 의원님이 한국에 오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신 거죠? 맞아요.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기술 독립이군요. 네,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 싶어요. 기술이란 게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윤민주 씨가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키워나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성공이 있고요. 한국은 어떻게 해냈나요? 20년간 꾸준히 투자했어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고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제게는 전환점이었어요. 복수가 아닌 창조에 대해, 파괴가 아닌 건설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 날 특별한 일정이 있었어요. 가스터빈 100% 출력 테스트였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걱정했지만 이재영 씨는 자신만만했어요. 2년간 준비한 테스트입니다. 모든 안전장치를 점검했어요. 제어실에 들어가니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여러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시작합니다. 최동식 씨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터빈 출력이 서서히 올라갔어요. 50%, 70%, 90%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100% 출력 달성.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B-, B-, B-. 제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진동 수치 급상승. 한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빠 사고가 떠올랐거든요.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물었어요. 침착하세요. 이재영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백업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유럽에서 이런 상황이면 바로 터빈을 정지시켰을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윤민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모니터에 새로운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냉각 시스템 가동, 진동 보상 알고리즘 작동. 점점 진동 수치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10분 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테스트 성공. 제어실에 다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지켜봤어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재영 씨가 설명했어요. AI 기반 예측 시스템입니다. 3,000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죠. 유럽 터빈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나요? 있긴 하지만 저희만큼 정교하지는 않아요. 20년간 축적된 실패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정비동에 전시된 깨진 블레이드들이 단순한 실패작이 아니었다는 걸. 그 모든 실패가 오늘의 성공을 만든 거였어요. 의원님, 지금 보신 게 한국 기술의 진짜 모습입니다. 윤민주 씨가 말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게 저희 철학이에요. 테스트가 끝난 후 현장 직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가 있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의원님, 폴란드에서도 이런 터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기술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가는 마음이었어요. 귀국 전날 밤 호텔에서 공식 성명서를 작성했어요. 폴란드 언론에 보낼 보도 자료였습니다. 제목은 기술은 정치가 아닌 철학입니다였어요.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창적인 기술력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의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특히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유럽 기술을 뛰어넘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지속적인 개선 의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회의가 있었어요. 폴란드 마이너스 한국 가스터빈 기술 협력 협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의원님이 먼저 제안해 주셔서 놀랐어요. 윤민주 씨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을 폴란드에 도입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폴란드의 유럽 네트워크와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공항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가스터빈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상호 협력을 통한 혁신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기술을 신뢰할 수 있나요? 6일간 직접 확인한 결과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예요. 기존 유럽 업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경쟁이 아닌 상생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야 기술도 발전하고 안전성도 높아져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윤민주 씨가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이게 뭐죠? 가스터빈 블레이드 미니어처예요. 기념품으로 가져가세요. 손바닥 크기의 정교한 블레이드였어요. 감사합니다. 오빠에게 보여줄게요. 제가 말하자 윤민주 씨가 미소 지었어요. 오빠분께 안부 전해주세요. 앞으로는 더 안전한 세상이 될 거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이죠. 블레이드 미니어처를 손에 들고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작지만 정교한 그 모습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도전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요. 폴란드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병원이었어요. 오빠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블레이드 미니어처를 보여줬습니다. 마르타, 이제 진짜 길을 찾은 것 같구나. 오빠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 후 폴란드 에너지 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만의 가스터빈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때로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진정한 기술 협력이란 서로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도 말이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시간을 압축해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